안녕하세요. 한국퇴직연금 데이터의 영준일순 대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5대 법정 의무교육 중에 하나인 퇴직연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퇴직연금 데이터의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이 된 강의로 저희 강의를 수강하시면 퇴직연금 법정 의무교육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퇴직연금을 전반을 모두 다 커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IRP 계좌 만들기, 그리고 투자로 넘어가서 투자 상품 중에 가장 간단한 원리금 보장형 투자 TDF, 그리고 ETF로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확실한 연금 축적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 한국퇴직연금 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한국퇴직연금 데이터는 성균관대학교 교수인 제가 성균관대학교 내에서 교원 창업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글라이드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계좌 보유자가 능동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이용해 넛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카카오 채널에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많은 서비스들이 메신저로 편리하게 전달됩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스크린샷을 찍거나 입력하면 AI가 진단해줘서 제대로 지금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행동을 바꿨을 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예측 또한 제공합니다. 저희 무료 카카오 채널 꼭 가입하시고요. 플랫폼에서도 무료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꼭 한 번쯤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퇴직연금은 월급의 다음 장입니다. 월급은 지금을 위한 돈이고 퇴직연금은 미래를 위한 월급입니다. 월급의 연장선으로 봐야지 이것을 회사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은 내 돈입니다. 그리고 방치할 경우에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노후 준비의 기회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연금 체제는 3층 연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중 중간에 있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3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DB, DC, IRP입니다. 누가 책임지고 누가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 DB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DB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하고 자기의 평균 임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DB의 경우 회사를 다니는 동안 이 돈의 운용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퇴직할 때 이 돈을 앞서 말한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DC는 매달 또는 매분기, 매년 회사가 연봉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나한테 넣어주면 내가 내 퇴직연금 계좌에 운용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RP는 보통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DB와 DC, 퇴직할 때 이 돈이 IRP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좌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또 퇴직을 위해서 돈을 저축하고 싶다면 IRP 계좌를 만들어서 매년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 저축과 합쳐서 900만 원까지이고요. 만약에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된다면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DB를 하느냐 DC를 하느냐인데요. 요즘은 많은 회사들이 DB와 DC 제도를 모두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새롭게 생기는 회사들은 DC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금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정답을
딱 이야기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글라이드에 오셔서 자신의 임금 상승률 그리고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을 입력해서 본 후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IRP 계좌에 대한 설명입니다. IRP 계좌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41개 금융사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금융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만약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보통은 TDF와 ETF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증권사, 그리고 일부 은행, 일부 보험사가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장형을 하겠다고 하면 증권, 은행, 보험 모두 다 보장형 상품을 가지고 있지만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만의 특별한 상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이 어떤 회사에서 IRP를 만들어야 되겠는지 모르겠다면 저희 글라이드 채널에 와서 무료로 IRP 피커를 좀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품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커스터머 서비스까지 합쳐서 모든 요건을 다 고려해서 고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IRP 계좌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디폴트 옵션의 선택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본 운용 전략입니다. 보통 디폴트 옵션은 4가지 다른 위험 성향별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인데요. 초저위험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중심이고요. 저위험은 원리금 보장, 채권, 그리고 TDF. 중위험은 주로 채권과 TDF 중심이며 고위험은 TDF 중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외에도 자산 배분 상품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금융사들이 초저위험, 고위험 이런 식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디폴트 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구성하고 있는 상품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상품들의 수익률 역시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상품이 자기 디폴트 옵션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한 번쯤은 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금융사의 디폴트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글라이드 카카오 채널에 오시면 디폴트 상품의 수익률을 비교해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수익률만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률도 안 보고 마케팅에 의해서만 투자를 하는 것은 더 나쁜 선택입니다. 퇴직연금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은 크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나누어집니다. 한국의 퇴직연금 법에는 위험자산은 70%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일단 100% 투자가 가능한 자산,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예적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국채 등 채권 상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서 적격 TDF라는 TDF 상품은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TDF는 그 안에 주식도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적격 TDF라는 상품은 예외적으로 주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투자가 가능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험자산의 경우 혼합형 펀드 또는 채권 그리고 주식 혼합형 펀드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주식형 ETF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품들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70%라는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안에서는 개별 주식 투자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경우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시는데요. 사실 한국 퇴직연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지적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한국에는 440조의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이 중 거의 85%가 원리 보장형에 있으면서 인플레이션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리 보장형 상품에는 크게 예금성과 시장성이 있는데요. 예금성은 말 그대로 예금입니다. 시장성 상품은 단기 채권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 안에서 투자를 하는 게 너무 무섭다면 일단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부터 비교해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원리 보장형 상품도 많이는 아니지만 수익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이야기한
적격 TDF입니다. 적격 TDF는 주식이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안전자산으로 분류돼서 퇴직연금 안에서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적격 TDF라고 불리려면 그 펀드 안에 주식이 80% 이하여야 되는데요. TDF라는 상품은 자산 배분 상품이지만 나이가 어릴 때는 주식 배분이 많이, 그리고 은퇴할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주식 배분이 점점 줄어드는,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조절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물론 모든 적격 TDF가 주식의 비중이 80% 이하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를 보면 내용물은 상당히 다릅니다. 초간편 솔루션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번쯤은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어떤 수익률을 냈는지 보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나쁩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보지 않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더욱더 나쁜 선택입니다. 우리 글라이드 무료 카카오 채널에 가시면 타겟데이 펀드의 수익률을 카카오 채널에서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의 은퇴 시장에서는 TDF 상품이 가장 중요한 상품으로 여겨집니다. TDF를 고를 때 의사결정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에는 이미 TDF를 제공하는 자산 운용사가 20개가 넘게 있고 이들이 1,800개의 상품을 제공 중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같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판 다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펀드는 약 200개가 좀 안 됩니다. 일단 투자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TDF를 고를 때 그 안에 어떤 상품으로 TDF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경험자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글라이드 채널에 가면 TDF 피커가 있고요. 스텝 바이 스텝 따라서 하면 자신한테 맞는 타겟데이 펀드의 범위를 좁혀줍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산인 ETF 역시 퇴직연금 안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안에서 투자가 가능한 ETF는 900개 이상입니다. 장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ETF는 아주 유용합니다. ETF를 퇴직연금 안에서 사용하실 때는 기초지수에 기반한 ETF를 골라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때 비용이 낮은 ETF를 골라서 장기 투자 시 비용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산 배분 펀드를 만들고 나면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유망하다더니 이런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쯤 투자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투자에 해당이 되는 테마 ETF 역시 퇴직연금 안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테마 ETF는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의 본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아주 작은 부분만 실험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테마와 관련이 있는 ETF를 찾는 것도 우리 글라이드의 무료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의 실패는 한 번의 큰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보통은 나이에 걸맞지 않는 선택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20대에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관심 안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30대까지 연결되면서 30, 40대의 원리금 보장형이나 디폴트 옵션, 초저 위험에 자기 돈을 방치합니다. 그리고 나면 50대에 가서 마음이 불안해지면 단기 성과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60대에 지속이 되면서 과도한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죠. 70대에는 인출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쓰고 싶을 때 인출을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예측이나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대비의 문제입니다. 퇴직연금을 할 때는 우선 금융시장에 대한 본질을 최소한은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투자는 손실이 납니다. 이 가능성은 예외가 아니라 모든 투자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퇴직연금 안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다면 이 투자 상품이 낼 수 있는 최악의 경우, 최악의 손실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손실이 내가 일시적으로나마 감내가 가능한 손실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투자의 성과는 순환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예측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안에서는 장기 분산 투자를 권장하는 겁니다. 장기 분산 투자를 자산별로, 통화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고 나면 또 한 가지, 환율과 금리에 대한 리스크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긴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과 금리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이해하고 환율과 금리의 문제는 장기 투자에서는 수익률보다는 변동성의 문제로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할 때는 수령 방식과 세금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원칙은 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세금은 큽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나누어서 수령할 경우 속도는 느리지만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남는 돈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중도 인출을 하고 해지를 하는 겁니다. 세제 혜택을 받았던 것을 토해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쌓아왔던 복리 효과, 그리고 미래의 복리 효과까지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강의 이후에 꼭 한 가지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퇴직연금은 한 번의 선택보다 잊지 않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1년에 2번은 계좌를 열어보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품 말고 자산의 비중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수익률은 상품의 선택보다 자산 배분에서 옵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디폴트 옵션을 한 번쯤은 확인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은 잘 굴리는 것보다 방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히 저축하고 글로벌 장기 투자 구조 만들기,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점검하기,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글라이드 카카오 무료 채널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플랫폼에 와서도 무료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시면서 퇴직연금 운용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